자체 해방 형식 할 차례거든. 나 자치가 뭐니? 딱 떠올렸을 때 자치의 첫 번째 뜻이 뭐야? 그치? 자취. 자, 국어사전 펼쳐보면 나이가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의미는 자, 발자취를 남기다.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지? 자, 흔적을 써요. 흔적. 혹은 경로 이런 의미를 좀 있어. 자, 그러면 자, 이거 두 번째 단어를 자, 두 번째 뜻의 자취가 되는 거고, 자, 이 말의 의미 자체는 자, 흔적을 자, 방정식으로 자, 표현해봐라 이런 뜻이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문제에서 어떻게 줄 거냐. 미지의 점, 자, 예시 1번이야. 자, 미지의 점 P가 있어. 그리고 K가 그냥 실수라고 줬거든. 그럼 K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다 넣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좀 간단하니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K에 내가 0을 한번 넣어볼게. 넣어보지. 그러면 P가 1,-1을 지나가는데 K에 2를 넣어볼까? 2를 넣으면 P가 5,7을 지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작업을 무수히 반복할 수는 없지 우리가. 자, 대표적인 점은 볼게. K가 0일 때는 P가 1,-1이었고 K가 2일 때는 5,7을 지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1차식이지. 1차식, K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려야 되냐면, 아, P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다 점을 그어봤을 때 이건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P가 자, 여기 안에도 자, 여기는 K가 1일 때 P의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보자.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직관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에서 문제는 자, P가 전체가 지금 어떤 K라는 미지수로 치환되어 있다고 생각해. 치환. 즉 얘가 X랑 Y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잖아. 자, 이거를 X로 인정하고 이때 거를 Y로 인정한다고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정해볼게. X가 2K 플러스 1이 되지. 두 번째 거는 4, 두 번째 거는 Y는 4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K로 다 정리를 해볼게. 지금 문제 똑같이 따라가 볼게. 이거를 K에 관해 정리하면 2K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 K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죠. 밑에 거 똑같이 정리할 거예요. Y 플러스 1이 4K가 되고 K는 4분의 Y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취의 방정식은 뭐다? 미지의 숫자인 K로 나왔던 점을 X랑 Y로 다시 바꿔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K가 지금 X로 정리가 됐지. 여기 대신 넣을 다시 넣어보면 조금 발음이 안 돼. 자, 여기 2K 플러스 1이지. 2K는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따라올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면은 Y 이렇게 되는 거. 잠깐만, 너무 잘못된 거지.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자, 이거 바로 넣기 전에 한 단계 더. 내가 지금 스킵하고 왔어. 자, 지금 K랑 내가 지금 똑같이 나왔지.
얘네들이가 같다는 것도 이해되니?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1이 4의 y 플러스 1이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되겠다. 그럼 4 곱하면 자, 2x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1을 적용했지. y는 2x 마이너스 3이라고 추정적으로 식이 정리되네? 아, 그러면 뭐야? 지금 좌표로 우리가 x랑 y를 설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가 같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p가 그리는 직선이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 혹은 혹은 함수를 자취라고 하죠. 자취. 알겠니? 자, 이거는 조금 문제 풀이가 좀 생소하고 처음 보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깔아볼게요. 노트 줄게. 여기다가. 빨리 하네. 자, 얘 2번으로 가볼게. 자, AB에 대해서 P가 지금 직선 위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 Q가 지금 또 AB로 설정되어 있지. 자,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자취에서는 다른 미지수로 포함된 애들을 X랑 Y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항상 가야 돼.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진솔하게 일단 P 자체가 여기 위에 존재한다고 박아놨지? 그대로 넣을게.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1이 되고 3A 플러스 B가 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됐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식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가 그리는 거지. 얘가 그리는 방정식. 그러면 똑같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우리가 X로 인정하고 얘를 우리가 Y로 인정하고 이렇게 첫 번째 자, A-B가 X고 A 플러스 B가 Y가 되겠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볼까? A가 X 플러스 B가 되고 A가 Y 마이너스 B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그러면 문제 똑같이 따라갈게. 나는 미안, 내가 푸는 거랑 친이랑 푸는 거랑 좀 달라서. 자, 여기까지 오면 얘기해줘.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좀 해야 될 거 뭐냐면 지금 관계식 하나 알고 있는 게 A랑 B랑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줍니다. A랑 B를 X랑 Y의 어떤 식으로 새롭게 나타내는 게 우리 목표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활용해서 A에 관련된 식을 정리할 수 있지. 어떻게? 둘이 연립할게. 연립하면은 2A가 X 플러스 Y가 되겠네. 둘 더하면 자, 그럼 이제
빼볼게. 얘를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y라는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b가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 왜 정리해야 돼? 여기에 넣을 겁니다. 관계된 식에. 자, 그럼 이거 a 정리하면 a가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고,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a와 b를 다시 여기 넣어주고, 이미 정해진 식에 넣어주면 3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y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자, 2 곱해주면 3의 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2가 되고, 결과적으로 2x 플러스 4y가 2가 되고, x 플러스 2y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q의 자체의 방정식이 된다. 좀 문제풀이 생소하지, 그치? 왔다 갔다 해서 여기까지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이 미지의 어떤 a와 b를 뭐다? x랑 y로 바꾸는 작업이다. 자체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좋겠고, 자, 얘 3번은 자, 그럼 눈으로 보고 갈게요. 얘 3번은 자, a랑 b가 있고 길이를 줬네. 자, 그러면 t라는 좌표 자체를 우리가 x, y로 잡으면 되지. 모르는 미지의 함수니까. 자, 미지의 점이니까. 자, 그럼 pa-pb 제곱을 했을 때 5라는 관계식이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철저히 따라가면은 x가 3밖에 안 돼. 왜? 제곱이랑 나머지 것들이 싸그리 싹싹 소거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의 차로 나와 있는 자체 방정식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 알지? 어느 위 점에 있고 어디에 막 그려지는 자체를 구하라는 게 없잖아, 지금 말이.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취는 내신에 나오면 안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비중을 좀 낮추고 해야 된다. 자, 넘어갈게. 자, 68쪽에 자, 1, 2번만 보면 되거든. 68쪽에 수직 이등분의 방정식이랑 가계 이등분설의 방정식 있지? 자, 이거만 보고 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처음에 수직 이등분이랑 가계 이등분이 1단원이라고 했다. 1단원은 되겠지. 수직 이등분을 어떻게 구했어? 점 A랑 B랑 잡았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빨간 색깔 직선을 구하는 거였잖아. 수직 이등분이니까 얘가 직각으로 첫 번째 정보가 뭐야? AB의 기울기가 A라고 할게. 그럼 빨간 색깔 직선의 기울기는 뭐지?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이 점을 내가 1,1로 잡고 이 점을 3,3으로 잡을게. 수직이 되는 거잖아. 이게 당연히 중점이 됐었지. 그러면 이 식이요, 이 빨간 색깔 직선은 어떻게 써진다? y 열고 a분의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잡하게 써져 있는 공식 외울 필요 없지, 그지? 그대로 가면 돼. 자, 그럼 가계 이등분도 이렇게 쓰여진 거를 우리가 그려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1번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쭉 가르는 걸 우리 가계 이등분이라고 했었잖아. 알파와 알파로 가계 이등분을 했을 때 여기 미지의 점 내가 x, y를 잡고 가계 이등분에서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거리를 내려보고 수직으로 거리를 내리지? 자, 그럼 위에 거 합동이죠. 위아래.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L1과 L2까지 1에는 D1, D2가 서로
같다고 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왔지? 왜 두 개 나왔어? 각의 이동의 물체가 얘도 각의 이동의 물체잖아. 그래서 노란 직선과 빨간 색깔 직선은 이 특성을 활용해서 지울 수 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1, 2번 외워야지 이럴 필요 없어. 지금 닮음의 중심. 솔직히 이거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도형 읽고 이게 어떤 건지 너희들이 그냥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넘어갑시다. 1, 2분만 보면 돼. 자, 예제 9번. 한 1분 정도 줄게.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볼래? 예제 9번.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다려줄게. 일단 여기 위로 P가 움직이고 있지. 내가 P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P를 일단 A로 볼 수 있지. X 자체를 내가 모르는 점이니까 2A 마이너스 2Y 플러스 2를 만들다가 Y는 2분의 2A 플러스 1이 되는데 정리해서 볼게. 자, 이건 너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쓰여지거든 P가. 자, 그러면 AP를 2대1로 일단 내분해야겠네. 내분해보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적을 3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내분점이 3분의 2A 플러스 3이고 3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지?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2A. 이거는 분모가 없어지네. 분모 안 없애야겠다.
공부 안 써야 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분점이 어떻게 자치를 그리는지를 구하는 거지. 내가 얘를 x로 잡아. x. 얘를 y로 잡아. 자, 식을 정리해보자. x가 3x가 3x 2a 플러스 3 3y가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a 나와있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우리가 보다 얘를 x랑 y로 바꿔야지.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돼? 20초만 고민해야 돼. 그렇지. a로 바꿔야지. 2a가 3x 마이너스 3이 되고 2a가 또 3y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a 넣을 필요 없네요. 이미 같다고 주어져 있는 거지. a가 서로 그러면 다시 a가 xy로 바뀌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3이랑 3y 플러스 1이 같다는 식이잖아.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다? 이 내분점이 그리는 자체의 방정식입니다. 전체 개념은 조금 아이소하다. 그래서 계속 기계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x, y로 바꾸고 x, y를 a를 없애는 방법. 없애는 방법. 자, 여기 계산하는 것이 참조하세요. 뭔가 실수했네.
답이 없어? 나는 요것만 체크해볼래? 이렇게 나오니 내분점 자체가 자 그럼 지우고 다시 해볼게. 내가 설명 너무 어렵게 한 거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지울 필요 없겠다. 자 내분점 자체를 우리가 x랑 y로 바꾸지 인정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자취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A라는 미지의 좌표를 x, y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해볼게. A라는 미지의 좌표를 x, y로 변환한다. 다시 해볼게.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3 곱하면 3x가 2a 플러스 3이 되는 거 이해돼? 자, 이거 당연하겠지 이제 3y가 2a 마이너스 1인데 여기까지도 당연히 이해될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철저히 따라오자. A라는 미지의 좌표를 x, y로 변환한다.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2a가 3x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고 2a가 3y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이거는 음원들이 같잖아. 같다고 두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A라는 미지 좌표를 x, y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같으니까 3x 마이너스 3과 3y 플러스 1이 같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확인해볼래? 이 좌표? 내분점이니까 이거는 실수하면 안 돼. 내분점 실수하면 딱히 할 말이 없겠다. 내분점만 다시 보여볼래 그러면? 저는 10번은 자 일단 한 30, 문제 한번 읽어보고 30초 정도 줄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석만 해볼래? 같이 해볼게. 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A랑 어떤 원위의 점 P가 존재하지. 그놈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가 A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P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새로운 좌표로 인정해야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 이해? P가 여기 위에 있어. 내가 A, B로 설정할게. 자, 그럼 중점을 보여볼까? 얘의 중점은 뭐야? M이 됐고 지저분하게 나네. 1 플러스 2분의 A 2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나오지. 중점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줘. 자 그러면 자 지금 M이 지금 또 A랑 B로 나왔지. 그리고 자취라고 문제를 줬잖아.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얘를 X로 인정하고 얘를 Y로 인정해볼게. 자 그럼 이 문제 좀 특이한 게 자 이때까지 X가 1 플러스 2분의 A라는 관계식이 나타나고 자 Y가 2 플러스 2분의 B라는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자 정리해볼게. 2X가 A 플러스 2가 되고 2Y가 4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 이때까지부터 어떻게 했어? X랑 Y로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어떻게든 같다고 두고 불렀지. 얘네들이. 근데 지금 같다고 둘 수가 없지. 왜? 또 다른 미지의 좌표가 있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인데 자취해서 자, A랑 B에 대한 정보를 딱 하나 알고 있어. 뭐야? 원위를 지나고 있어. 그럼 내가 A를 이렇게 바꿔볼게. 2x-2가 되고 B가 2y-4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럼 P에다가 저걸 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넣을게. 자, M이라는 좌표가 아니지, P라는 좌표가 A, B인데 지금 A와 B를 우리가 관계식을 살펴보니까 2x-2고 2y-4인 걸 알고 있어. 그럼 우리 이거 넣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 그럼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오겠지. 잘 생각해라. 자, 그러면 넣어볼게. P가 여기 지나네? 넣어볼게. 그러면 2x-4 2x-4의 제곱에 자, 2y 헷갈려. 2y-5의 제곱에 4가 되겠다, 그지? 여기까지 해야되지? 자, 근데 이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안 생겼지? 앞에 개수가 지금 뭐여야 돼? 1이 돼야지. 나연이 공통수학 원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나 봐. 2x 제곱, 2x 있지? 제곱 만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빼는 거 이해되니?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이 뭐냐면 안에 지금 2로 묶을 수 있지. 제곱 만났지. 그 앞에 4로 묶을 수 있지. 4분의 1 아닌가 보다. 너무 출수가 너무 많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묶이지. 4분의 1 아니야. 4. 자, 왼쪽 게 이렇게 묶여서 4면 알겠어? 미안, 4다. 잘하네. 자, 그럼 뒤에 건 어떻게 될까? 4로 하고 안쪽이 어떻게 되지?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가 4면 되지. 자, 마지막으로 4로 나눠버리면 되지 않을까? 4로 나누면 깔끔하게 어떻게 돼?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래서 답은 1이 되고, 자, 얘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가 a파이라 했잖아. 1이 아니고. 자, 이 전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지. 그럼 얘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둘레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자, 문제 잠깐만 다시 볼게. 결론은 뭐였다? M이라는 거 자체를 P가 A, B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M을 내가 2분의 A, 2분의 B 어쩌고 정리를 했지. 그 다음 얘를 X랑 Y로 인정한 다음 A랑 B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 P가 여기 위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때려 넣은 거지 지금. 때려 넣는 행위 자체가 뭐다? 이 점 M의 좌치를 구하는 작업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럼 쭉 풀어볼까?
좀 할 게 있어서 오늘 실시간없이 하자. 저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는 걸 배울 건데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씩 따라가 보자.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리뷰해보자. 지금 외부에 점이 있어. 내가 원에 지금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니? 접선은 무조건 2개만 그려지. 자, 이건 약간 진리 같은 거여가지고 받아들이자. 증명은 해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접선이 일단 2개라는 걸 알고 있네, 그치?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보면 접선이지. 접선이면 내가 이렇게 내리는 거 이해되니? 직각이 되고 접선이니까 또 90도로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점을 P로 잡고 위에 점을 A로 잡고 밑에를 B로 잡아볼게. 자, 그러면 PA랑 PB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맞는 말이니? 근거가 뭔지 기억나? 작동이지?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 지금 H가 되고 렉탱글 RHS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같은 거지. 자, 그리고 용어 정리 다시 한번. 선분 A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선분 AB. 현이 되는 거야. 현. 그리고 좀 너무 쉽겠지만 얘는 접점이 되는 거고, 그지? 접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자, 올라가서. 지금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데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현이지, 현. 현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원과 직선이 2점에서 만나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우리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었잖아.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이런 방정식이 2개 나오거나 함수가 2개 나온다고 했을 때 둘이 교점 어떻게 구해? 교점 우리 이렇게 두겠지. fx랑 gx랑 같은 등식에 놓고 교점이 발생했어요. 그림을 그래서 보여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교점이 발생했을 때 위에 거 fx고 밑에 거 gx면 우리 얘네 같다고 놓고 풀었잖아. 근데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거 이거 무지성으로 두는 게 아니라 뭐가 같다? y축이 같은 거다. y좌표 같은 거다. 기억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자, 우리가 계산 안 해보고 한번 이해해보자. 지금 직선이 O 원의 방정식이에 내가 y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네? 왜?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y축의 좌표가 동일한 좌표다. 그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y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럼 이 식 자체가 대입했을 때 x제곱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때 x 잘 봐봐. y가 2점에서 만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x좌표가 뭐야? 이렇게 쭉 내렸을 때 y축에서 자, y는 0에서 y축이 아니라 y는 0에서 쭉 내렸을 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현이 생길 때는 자, y는 mx 플러스 n을 넣었을 때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접선은 자,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논리로 자, y는 0을 쭉 그었을 때 자, y는 mx 플러스 n을 넣어. 그러면 또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 나오지? 접점이 하나라며. 접점 무조건 하나잖아. 여기 직각으로 내렸을 때 이 값이 알파 하나로 나오죠.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자체가 x는 근이 하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여기까지 바로 이해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은 너무 쉽겠다 그러면 실제로 넣어봤어.
근데 얘네들이 교점이 없네, 그지? 교점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니? 교점 없을 때는 우리가 허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2차 방정식으로 내가 푸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자, 나는 이 방식이 있어. 자, 2차 방정식을 하면 좀 계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원이 먼저 존재하고 직선이 이렇게 쭉 왔어. 자, 이 원의 중심이 피코마 큐라고 할게.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할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대, 한 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같니? 수학에서의 거리 자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중심에서부터 직각으로 내려가. 중심에서부터 직각으로 내렸다고 칠게. 그러면 D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쓰여져?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A제곱, B제곱, 절대값 AP, PQ 플러스 C가 나오겠다, 그치? 근데 요거 자체가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을 수밖에 없네. 자, 지금 잘 보면 이 박스에 쳐져 있는 애들의 의미 자체가 뭐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지. 그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얘가 교점이 몇 개?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직선이 좀 멀어졌어. 이렇게. 그럼 이 노란 색깔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니? 그치, 얘가 더 크지, 반지름보다. 얘가 더 크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러면 얘의 교점이 몇 개? 0개다. 그리고 좀 당겨볼까? 이렇게. 자, 좀 당겨봤어. 자, 이 거리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자, 그럼 내가 할게. 반지름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그럼 이 값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시점.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풀 때 너희들 가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시각화해서 한번 그려봐. 그려보고 이 부등식을 쭉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없지 않아. 자, 그래서 뭐 좀 해야 될 게 많은데, 72쪽 잠깐, 72쪽. 자, 원 x제곱. 지금 지원이도 봐야 되는 거. 페이지 좀 쓰고. 자, 이거 변호랑 봐봐. 얘랑 얘는 y좌표가 같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넣어보면 되겠지. 넣어보고 한 개씩 때려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x제곱에 a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9입니다. 자, 정리할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10ax 25 빼기 9는 5. 자,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놓으면 a제곱 플러스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로 묶어요. 2로 묶고 마이너스 5a에 x 더하기 16이 0입니다. 이걸 정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판별식을 만들어 보면 돼. 25에 a의 제곱 마이너스 16
a 제곱 마이너스 16 정리해보면 판별식이 9a 제곱 마이너스 16이 넘어갔지. 자 그럼 이건 첫 번째 9a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얘가 뭐였지? 몇 점에서 만나는 거지? 아 이거 안 맞는다고 하는 거보다 지금 얘가 d지 이 자체의 의미. 그럼 d가 0보다 작다는 거의 의미가 뭐였지? 2차 함수 쪽에서 허수지 위에 떠있지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얘는 교점이 빵개가 되는 거지. 그래? 자 위에 다시 해보자. 자 얘가 또 d지 얘가 d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얘는 교점이 되는 거지. 그럼 잠깐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해. y는 여기 이거 판별식이 뭐였지? 그치 0보다 큰 거지. 자 그럼 원도 똑같아. x 얘네가 만나는 교점이 x가 두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 x가 두 개 돼야 된다. 반지름 헷갈렸어. 이거는 반지름 쓰는 문제가 아니지. 판별식 쓰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근데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제 d가 0이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저기 y 자 직선을 원의 방정식에 때려 넣었잖아.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쓴 거지. 그때 판별식이 0이 되면은 뭐다? x가 하나다. 2차 방정식에서. 그럼 이때는 교점이 하나인 거야. 즉 접할 때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 자 이거는 얘를 쓰는 거 하고 예제 2번은 같이 한번 해볼까? 원과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자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우리 두 번째 방식 써보자. 거리 반지름과 거리. 자 그러면 자,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볼게.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보면서 해보자. 자 얘네가 자 원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네? 아 근데 A가 지금 양순이 있네 그치? 자 그럼 하나 그려보자 이 식으로. 자 예시로 그려보면 어떻게 존재해야 돼? 이렇게 존재해야지.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내리면 수직이 될 거야 이제. 거리라는 건 수직거리니까. 그럼 이 D가 D랑 R은 요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이니까 여기서 끝까지 볼게. 자, 그럼 D는 A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됐고 절대값 씌우고. 자 그럼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2보다 작아야 되지. 자
안에 절대값 정리하면 마이너스 4a가 2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나는 내가 이거 제곱해도 돼? 너 어떻게 볼 거야 이거? 뭐지? 왼쪽 양수니? 양수지. 바로 나와야지. 절대값이니까. 오른쪽 거 양수니? 양수지. 왜 우선이 묶여있잖아. 그러면 이미 얘네들이 대소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네. 이미. 그리고 얘는 1보다 무조건 크네. 1보다 무조건. 자, 그럼 이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고요. 자, 이걸 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냐. 자, 나의 요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 부등식 성립하고 있지. 제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자, 0.2랑 0.5랑 있다고 이렇게. 요거는 성립하니? 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 얘네들 각기 제곱하면 부등식 그대로 가니? 그대로 가지? 잘 빨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요 관계의 의미 자체는 뭐다? 2고 3입니다. 둘 다 양수여서. 그럼 절대값 꼴 보기 싫으니까 제곱해도 상관이 없겠는 거지? 그럼 A에 관련된 식을 내가 바로 뽑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방금 이게 이 방식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부등식 너희들 풀 때 정석으로 어떻게 했어? 정석으로. 자, 절대값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가 큰 거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건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보지 않았니?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왔어요. x가 절대값 3보다 크다고 그랬어.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양수니까. 얘가 3이잖아. 이해돼?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얘들도 양수잖아. 여기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 부등식 잠깐 넘어갈까 그러면? 잠깐 넘어갈까? 얘야. 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양수고 양수지? 제곱은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12a 제곱이 4가 되는 거는 a의 제곱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거지. a의 범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존재하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 이거 처리하는 거는 제곱해도 되고 a가 0 이상입니다. a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되는데, 그렇지? 넣어봅시다. 자, 내가 지금 73, 74, 75를 다 해야 되거든 오늘. 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난 아까 판별식이랑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내가 교점이 몇 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선이 존재하지. 이 접선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기울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원 위에 점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방금 했던 거였지. 원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 거리, 중심과 직선 거리 D가 반지름과 같다 라고 두는 풀이가 있었지. 그때가 뭐였어? 접점이 하나였잖아. 이해됐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방식은 원의 중점이 원점일 때만 활용할 수 있어. 원점일 때만. 얘는 다 쓸 수 있어. 자, 그럼 너희들이 왜 배울까? 1, 2번은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원점일 때, 자, 원의 중점이 원점일 때 엄청 빨리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증명은 하지 않을게. 증명은 3줄 정도로 짧거든? 집에 가서 읽어봐.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첫 번째로, 자, 기울기를 알고 있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어. 이 공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 자, 이거 바로 예제로 볼게. 자, 73쪽에 얘 1번 보면은, 자, 직선 얘 수직이고, 자, 여기 위에 접하는 걸 보여요. 자, 바로 갈게. 기울기 좋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여기 식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저는 m이 정리해볼게. m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 알고 있잖아. r은 3이잖아. 그렇지? 자, 이 식에 다 때려 넣어보면 접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에 그렇죠,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나오지. 자, 두 개가 나온다는 게 뭐야? y절편이 플러스인 게 있고 마이너스인 게 있잖아. 접선이라고 놓치고, 자,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책에도 하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솔직히 이건 공식을 단순 외우게 시키는 거라, 자, 이 정도로 한번 더 할게. 자, 74쪽 잠깐 보자. 자, 요게 좀 실용적이거든? 자, 요게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에 위치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자, 접선이 존재해. 이렇게. 접선이 존재하는데, 이 접점의 좌표를 P로 잡았을 때 얘를 A와 B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나도 잘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 자체가 원점에 존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r 제곱 이렇게 쓰여지죠. 여기가 원점. 이걸 하나씩 교체해주는 거야. 얘가 x 더하기 y 더하기 r이지. 이걸 하나씩 대체해주는 거야. 뭐를? x를 a로 y를 2로. ax 플러스 by가 r제곱입니다. 이렇게 바로 바꿔버립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아니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는 넣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r제곱.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다? 이 연산값이 반지름의 제곱과 같습니다. 단순 확인용. 그래서 하나를 바꾼다고 생각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x가 지금 하나 없어지면서 차수가 1차로 내려갔지. 원래 2차였던 게.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자, 정리해 다시 써주면 책에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원의 방정식이 존재하고, 자, 이 원 위의 점 P가 접점일 때 x1, y1이라고 할게. 이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바로 예시로 갈게. 저 74쪽에 밑에 얘 2번, 73쪽에 얘 2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줘. 원 보면은 지금 원의 중점이 원점이지? 반지름이 다 쓰고 왔네. 반지름이 13분. 자, 근데 원 위의 점 마이너스 3과 2에서 지금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망설이지 말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y가 13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돼. 오케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 자, 하나만 더 할까? 원 위의 점 0,13입니다. 0,13. 자, 그럼 0x 더하기 루트 13y가 13이 되는 거지? y는 13에 13 루트 13이 되는 거니까 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솔직히 1, 2번은 내가 훅훅 넘어간 게 이해되는 얘기죠? x는 마이너스는 뭐라고? 이 나오냐고? 해볼까? 자, 여기서 접한다고 했지 지금 문제에서 나인이가 말한 문제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3 x에 더하기 0y에 13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문제 선생님이 깔아준 거야. 원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접한다. 이 원 위의 점 마이너스 루트 13에서 접합니다 라고 줬잖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어요. 야, 좀만 힘내봐. 이것만 하고 가자. 진짜 끝났어 이제. 자, 이번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자, 접선이 일단 주어진 거지. 접선이 일단 주어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거, 원 위에 점을 줬지. 원 위에 점.
근데 이번에는 바깥에서 끄는 거야. 얘 3을 보는데 얘 3번 75쪽에 3번. 자, 그럼 너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끄어주고 4, 마이너스 나는 지금 계산하기 전에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하나 볼 수 있어요. 하나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 좌표가 몇이지? 지금 요 좌표. 그렇지, 0, 마이너스 2지. 근데 얘가 지금 4, 마이너스 2네? 그럼 이렇게 끊을 수 있지 않을까? y가 딱 절묘하게 마이너스 2에서만 만나겠지. 이렇게 한 점에서 딱 하나 만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지? 이렇게. 자, 일단 여기 빨고 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자, 나는 이거만 끝낼게요. 오늘 잘 들어봐. 자, 이때까지 배운 걸 총동원해보자. 총동원. 자, 첫 번째 방식이 뭐였어? 기울기 m을 알고 있을 때지. 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n m제곱 플러스 1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r을 알고 있지. 2잖아. 2 넣을게. mx 플러스 마이너스 2에 m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근데 이 접선이 뭘 지나? 얘를 지나. 그러면 넣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는 4m 플마 2에 m제곱 플러스 1이다 정리되지. 자, 넘길게. 그러면 4m 플러스 2의 제곱이 4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겠다. 자, 그러면 정리 처음에 끝까지 해볼게. 자, 16m에 플러스 4가 4가 같은 게 아니구나. 그냥 실수. 소거를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오겠다. 자, 마저 정리해보면 12m 제곱 플러스 16m이 0이 되는 거네. 그러면 12m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2분의 플러스 12분의 16이 여기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러면 하나 구했네? 기울기가 여기인 거잖아. 지금 노란 색깔 그린 거.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거겠지. 응? y를 지낼 수 없고 이렇게 될 수 없냐고? 될 수 있지. 그러면 이 조건이 달라지겠지. 우리 계산식. 지금 이 공식 자체가 뭐냐나 한 점에서 접하는 거를 구하는 거야. 접선. 한 점에서 접하는 거만 볼 수 있어. 이건 이 방식. 나는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요렇게 기울기가 자 요렇게 이따 해볼게. 여기가 4,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12분의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나연이가 얘기했듯이 얘네들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얘보다 커져야 돼?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잘못 그랬지? 기울기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 이 점은 무조건 지나잖아. 기울기가 작아지면 더
완만해지는 건데 완만해지면 기울기가 증가해야지. 잘 생각해봐. 얘? 왜 기울기가 1주니까? 자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너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만 구하는 거고 너가 말했듯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근데 이 조건을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울기가 얘보다 더 작아져야 되나? 커져야 되나? 난 이게 어떻게 나? 작아져야지. 커져야지. 뭐야? 이렇게 생각해봐. 요즘 무조건 지나야 되지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 올 때 작아졌지. 자 그러면 얘보다 절묘하게 기울기가 조금만 더 큰 걸로 보여요. 얘보다 기울기가 절묘하게 조금만 더 작으면 이렇게 되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 더 커지면 맞출 수 있어.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많이 커졌어. 그럼 기울기가 0이 되지.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m은 0보다는 작고 12분의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 방식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한 점의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었잖아. 한 점의 좌표. 접선을 그렸어. 접선을 그려. 자, 대충 그릴게. 자, 이때 접선을 내가 그냥 A, B라고 잡아볼까? A, B라고. 자, 저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돼? 일단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돼? AX 플러스 BY가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응? 무슨 말이야? 지금 원이 지금 원의 중점이 중심이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P를 잡았지. 접점이라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진다? 이 X를 하나를 A로 바꾸고 Y를 하나를 B로 바꾼다. AX 플러스 BY가 4가 된다. 그치? 얘들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 마이너스 1 지나지. 직선이에요. 정리해볼게. 4a 마이너스 2b가 4라는 식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지.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이제 너가 이해만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입니다. 요 식이 존재하지. 넣으면 되지.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거나 얘를 정리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그럼 a의 값이 두 개가 나와. b의 값도 두 개가 나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이 방식이랑 똑같이 두 개가 나와. 자 여기까지 해드니? 자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다. 난 힘드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랑 두 번째 방식의 한계가 뭐냐면
얘네들이 원이 중점에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중심이 중점에 있을 때만. 추천하진 않아. 하지만 너희들 계산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지우고. 자, 나는 항상 이 방식을 써. 자, 지금 내가 할 건 뭐냐면 세 번째 방식이고, D랑 R이랑 같다고 볼게. 자, 즉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나 D가 서로 같아지는 특성을 활용해 볼게. 이렇게 쓸 수 있지? 나는 지금 이 직선을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볼 수 있지. 당연하지. 자, 그러면 그냥 넣어볼게. 귀찮아. 넣어볼게. 자,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두 번째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자, 요 거리 구하는 거 지금 a제곱 b제곱 원점 빵빵이니까 c만 남지? c가 반지름의 길이 몇이야 지금? 2지 그치? 그리고 잠깐만, 나는 왜 그냥 한 개만 나오나? 나 이거 어떻게 풀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 마지막 방법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해줄게. 이게 다음 챕터에 있는 거야. 미안. 자,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충실하게 다 따라왔고, 여기서 오늘 예제는 못 풀었잖아. 그래서 월요일까지, 자, 일단 77초까지 트라이는 해볼래? 자, 솔루션 다 뽑아줄게. 자, 본책은 77초까지고 워크북은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던 거 다 풀어오면 돼.